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학습한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호도법을 배웠죠. 호도법. 이 호도법이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호도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쓰던 가게 크기를 실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게 크기를 어떤 단위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단위가 없는 그 실수 있죠. 그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고, 왜 그런지는 이제 강의를 좀 참고해서 보시고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보세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무 조회수가 많아지거나 아무나 저보다 다 본다 그러면은 이제 비공개로 만들어서 링크를 드릴 테니 우리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해봤는데 쌤도 그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개뿔 한 개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호도법이라는 거는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정의했을 때 저 세타 어떻게 정의하죠? 그렇죠. 얘를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서 비율값으로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설명하겠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고, 여기다가 이제 단위를 쓸 때 보통 우리가 아디안이라고 해서 RAD라고 쓰는데 이 RAD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전 단위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어떤 비율단, 길이와 길이의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 이거와 이거의 비율값을 앞으로 각으로 쓰자라고 해서 이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는 이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기존에 쓰던 60분법이랑 호도법을 교재에서 혼용을 할 거예요. 초반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60분법은 잘 안 씁니다. 60분법과 이 호도법 사이의 관계가 좀 있죠. 이것도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 호도법 나라에서의 파이 정도의 각은, 한 3.14 정도라는 각은 60분법 나라에서는 몇 도를 의미하더라? 180도를 의미하더라. 실제로 그래서 이 관계식은 뭐 대부분 학습해본 애들은 이거는 기억하더라. 근데 많은 질문은 또 왜 3.14가 파이예요? 180이에요? 이런 질문하니까 속이 터지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파이도 안 넣어버리면은 1이라는 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호도법 나라에서 1이라는 각은 60분법으로 환산하면 파이분의 180도 정도가 되고, 파이가 3.14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직접 해보시면은 한 57도 정도의 각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똑같은 약간 이 정도의 각의 크기를 1로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60분법으로 정확하게 재보면은 57점 몇 도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크죠. 1은 거의 57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가끔 시험에 가서 이 도 안 써버리면 선생님들이 아예 빵점을 주시거든요. 점수를 아예 안 줍니다. 왜냐면은 57이라는 각이랑 57도 너무 다르죠. 이 점수 안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양변 180 나눠버리면은 1도라는 각은 호도법 나라에서는 180분의 파이를 의미한다. 근데 뭐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왜 그런지는 부채꼴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좀 만들어지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넓이 S라 그랬을 때 저 호의 길이 L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더라? R 세타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랑 얘를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왔다. 여기다 R 곱한 거죠. L을 R 세타. 그래서 호도법에서 바로 정의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근데 이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저기 60분법이면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공식이 있고요. 이거랑 또 하나 같이 쓸 수 있는 게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좀 강의들 좀 복습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상식으로 만들자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좀 교재에다 잘 넣어놓으시고 쓸모가 되게 많으니까 쌤이 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아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거를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으로 이 일반각의 표현법 이런 거를 설명했었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개념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후반부에 가서 쌤이 말했지. 각은 뭐라 그랬어 쌤이? 각이라는 건 뭐다? 회전량이다. 그렇죠. 이게 머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진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 말하는 이 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도형 공부할 때 그런 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회전량이고요. 누구의 회전량이냐면은 동경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동경의 회전량이다.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꼴, 그러니까 각을 잴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뱅글뱅글 움직이는 반직선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 기준 반직선의 이름이 시초선. 요거의 이름이 시초선.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반직선이, 이 움직이는 반직선이 회전이 없으면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돈지는 모르지만 일로 돌 수도 있고 일로 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딱 멈췄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 각의 회전량을 쓸 때는 이렇게 각을 쓰는 거는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보통 각을 여기다 적어요. 그래서 저만큼 회전해서 저기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포개져 있어서 회전이 없던 반직선이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지만 뱅글뱅글 돌다가 딱 멈췄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각을 여기다 쓰는 게 좋습니다. 세타. 세타 회전.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요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한다면, 우선 잠깐 도로 쓰는 거지, 뭐 초반이니까. 알파도라 했을 때 저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이 반직선의 회전량은 하나의 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야. 각이 무수히 많거든. 그래서 그걸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저게 몇 바퀴 돈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도 회전수를 고려해 주시고 360 곱하기 n, n은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차피 360의 정수배를 돌아가 버리면은 다시 여기 멈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만큼 뭐 더 가면 된다. 요게 이제 회전, 동경의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n은 정수죠. n은 정수. 얘들아 덥니? 춥니? 좀 더. 좀 더워? 좀 꺼버리자. 네. 괜찮겠지? 꺼버리자. 여행은 잘 갔다 왔어? 네. 재밌어? 어디 갔다 왔다 그랬지? 대만. 재밌었어? 네. 세리 어떻게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필리핀. 필리핀. 너도 약간 까매진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왔지? 베트남. 다 갔다 왔죠? 베트남 맛있는 거 많지 않니? 네. 뭐 먹어 가면 보통? 쌀국수? 이 옆에 여기 쌀국수 맛있던데 여기. 이름 뭐더라 저기? 타이 뭐 있어? 여기 옆에 왼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뭐야? 여기는 여기 쌀국수 맛있는 데 하나 있던데 한번 가봤더니 맛있던데. 그리고 이제 요 n은 정수고요. 또 이제 여기에 포개어져 있는 반직선이 일로 돌 수도 있고 일로 돌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양의 각과 음의 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양의 회전, 그러니까 양의 방향의 회전, 그 음의 방향의 회전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들은 이 마이너스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마이너스 30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각, 플러스각을 언급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양의 각이라고 읽었지만 양의 방향의 회전 이게 맞겠죠? 그렇죠? 음의 방향으로의 회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의 방향의 회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의 회전을 시계 방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약간 좀 반대쪽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쌤이. 이상하다. 왜 나는 내 생각에 왜 반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서 양의 각, 음의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 시간까지. 그치? 이게 저번 시간에 5분 리뷰였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하는 거죠.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대로 해야 나중에 그 해계박칙한 그 문제를 풀 후보가 되는 거야. 제대로 모르면 후보권에서 빠져버리거든. 왜냐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자, 오늘 드디어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들은 이쪽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 잘 들어봐. 내가 되게 아끼는 단어냐. 되게 재밌고, 되게 재밌고.
애들도 더럽게 못하고 애들 고3들 나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거거든 이쪽은. 자, 회전을 해야 되니까 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원이 필요하고요. 이 삼각함수의 정의는 쌤이 저번 시간에 이제 적어준 게 있었나? 자, 이렇게 좀 메모해봐.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납득이 되면 돼. 아, 쌤이 적어준 게 맞구나. 정말 저거다. 원 위를 움직이는 한 점의 좌표로 정의하는 함수. 이게 삼각함수의 진짜 정의야. 그리고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냥 100% 이거야. 좌표구나. 좌표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 좌표로 정의하는 거야. 좌표. 근데 이게 그 꼬맹이들 데리고 와서 야 사인 150도가 뭐야? 그러면 네? 사인 어떻게 150도가 돼요?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근데 절대 그런 쪽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부탁은 옛날에 배웠던 삼각비는 다 빼세요. 알겠죠? 삼각비 개념을 가지고 뭐 이거 보니 이거 사인 아닙니까?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새롭게 정의 내릴 건데 쌤이 왜 옛날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 의미가 비슷한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쪽이랑 자꾸 뭔가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코사인 이거 보니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왜요?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정확하게 정의대로 가자. 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잘 들어야 돼.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 거야.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x축의 양의 방향 보이죠? 요거를 보통 시초선으로 약속합니다. 알겠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얘가 시초선이에요. 움직이기 전의 모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을 때 회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 원을 뱅글뱅글 돌면서 회전을 하는 거야. 회전. 그랬을 때 그 점이 움직이는 회전 양이 각인 거야. 그렇지? 근데 회전이 없으면 여기 있는 거야. 회전하기 전. 근데 얘가 세타만큼 회전을 하는 거야. 세타만큼. 모르지? 한 700도 회전을 하면은 삐리비비비비비비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30도 회전하면은 띡 이런 모습으로. 그치? 60도 회전하면은 띡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 거야. 세타만큼. 그랬을 때, 요 정도의 점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정되어 있던 시초선이 이 노란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있던 점이 세타만큼 회전했더니 여기 멈춘 거야. 근데 이게 절대로 이렇게 회전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막 몇 바퀴, 100바퀴를 돌고 삑! 그래서 여기 딱 멈출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이런 개념. 그랬을 때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 여기에 멈춰있던 점이 세타만큼 회전해서 여기까지 갖다 가정을 하면 이렇게 중심이랑 P를 연결해버려. 그래서 보통 각을 여기다 써야 돼. 그 교재 보시면은 85페이지에 너희 좀 이해시키려고 그 이사평면으로까지 점이 움직여 있잖아. 이사에 움직여 있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사에 멈출게 그냥 상관없고요. 그랬을 때 각은 나 여기다 쓸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여기 있어야 정확해. 왜냐면 얘가 그냥 이 각이 아닐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요만큼만 회전한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대박 정의 내린다. 반지름을 R이라 하겠습니다. 반지름 얼짜리 원. 요 점피가 뱅글뱅글 돌다가 멈췄습니다. 그 멈추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정의 내립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이 탄젠트 세타의 정의를 내려요. 말 그대로 정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라서. 자, 사인의 정의는 이렇게 들어가요. 동경 길이라 해도 되고 반지름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경 길이, 요 길이 R이라 쓸게요. 요 길이 동경 길이 분의 Y 좌표.
요게 이제 코사인, 사인의 정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 길이 분의 x 좌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다. 이렇게 그냥 정의해 버렸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뭐냐면 동경 길이가 지금 뭐고 r이고 그럼 r분의 누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y 좌표. 그 다음에 자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누구 좌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 쓰기로 했고 요건 약간 마음속으로 기울기라고 이해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x분의 y라는 게 이 원점이랑 이 점을 연결하는 요 동경 기울기 아니겠니? 그래서 탄젠트는 기울기랑 의미를 같이 하고요. 원래 니네가 그동안 학습하는 과정에 따르면은 탄젠트가 기울기랑 관련이 있죠. 그죠? 맨날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다. 그런 거 많이 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요게 우선은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정의. 어차피 이 동경 길이라는 게 원의 반지름이라서 얘는 양수겠지만 이 분자 자리에 올라가는 이거 얘네들 x, y들이 이 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생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탄젠트 값들이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은 정의입니다. 정의. 여기서 이제 하나만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냥 팁을 드릴게. 그냥 요가 한번 납득이 되나 봐봐. 이게 어떤 점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가 달라지는 건데 이걸 배우는 순간 뭐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잘 봐. 이따 메모 한번 해보고 잘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야. 한 선생님들. 반지름이 r이고 만약에 여기에 점이 멈췄어. 내가 여기를 x, y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 원래 멈춰있던 점이 회전해서 여기 멈춘 거야. 요거 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이지? 여기서 연결을 뚝 해주면은 여기 각의 회전량이 생기고요. 반지름이 r짜리니까. 자, 적어볼게. 정의 한번 해볼게.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 x좌표.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요거 좀 헷갈리면은 헷갈릴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 반 친구들은 이 코사인이 무슨 좌표죠? x좌표죠, 그죠? 근데 또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어때요? 너희 코엑스몰 가봤니? 어디 있는지 알아 이거? 코엑스? 삼성역에 있죠, 삼성역.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코엑스 이렇게 하시라고요. 뭐 아니 말고요. 아니 자꾸 코사인이 y에 x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코엑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코엑스. 자, 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과정이야. 특히나 미적분 2를 가면 이거 못하면 완전 바보 되거든. 자, 봐. 여기다가 양변에 r을 곱해볼게. 그러면은 x는 여기다 r을 곱해봐. r을 곱해버리면 r 코사인 세타인 거지? 네. 여기다가 r을 곱해볼게. 그러면 y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r,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x, y인데요. 이게 x고 이게 y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점 P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한테 얘네가 어떤 설명을 하는지 알아야 돼 이게. 이 보라돌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보이나? 이런 뜻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점 P의 좌표가 이쪽에다 적어줄까? 자, 보이지? 이때 이것도 메모하시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할게.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4,3이라는 점이 있어. 마음 문을 열고 여기에 4,3이 있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이 점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배웠던 좌표 평면의 개념에 입각해 설명하라 그러면
이 4,3이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왔다가 그렇지 위로 얼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데 삼각함수 나라에서는 이쪽 나라에서는 이 점을 바라본다는 시선 처리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야. 이 점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라. 원을 그려서 출발점이 여기다 이거야. 출발점이 여기라서 얘가 반지름이 얼마짜리겠어요? 당연히 5짜리죠. 이렇게 연결한 반지름이 5짜리니까요. 그래서 반지름이 5짜리 5,0에서 출발한 점이 이 원의 테두리를 따라서 이만큼 회전해서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라는 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가 처리 잠깐 하신다면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은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에 따르면 잠깐 예각으로 먼저 놀아보자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4,3인데 이 점을 쓰는 방식이 삼각함수 나라에서는 반지름이 5짜리 원 위로 움직인다.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라고 얘네가 쓰라는 거야 지금. 점을 쓰는 방식이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좌표 평면 나라에서는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의 이동을 거쳐서 이 점을 생각하겠지만 삼각함수 나라에서는 시작하는 점이 원점이 아닌 거야.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를 재서 이게 반지름 역할을 할 거니까 5,0에서 출발한 점이 세타만큼 회전해서 여기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얘네가 설명하는 마인드라는 거야. 알겠지? 요 생각을 좀 만들어보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요 아래 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쓰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들어야 그 8단원 가서 다 후루룩 된다. 8단원까지 해야 되는 날인데 8단원 가서 오 어려워요 이러지 마시고 잘 들어봐서 다 본인 거로 만드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호도법 세타. 맞아. 근데 이게 60번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초반에 교재 보면 그냥 걔네가 쓰는 단위를 쓰는 거야. 걔네가 같이 혼용을 하거든. 자, 한번 연습을 하나 해볼게. 그 정의 쓰는 거 한번 해보자. 연습. 거기 뭐 기본 보기 하나 있네요. 그 86페이지에 보기 2번을 한번 보세요. 보기 2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점이랑 P점 4,-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동경, 그러니까 OP 반직선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까지만 읽었을 때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뭐 4,-3은 여기가 4라 그러고 이 정도의 -3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점피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가 주장하는 바는 요 동경의 회전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즉각 원을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 점피를 지나면서 중심이 원점인 원을 그려주시고 이 정도의 이 점의 좌표가 4,-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반지름 얼마짜리입니까? 5짜리 바로 적어주셔야 돼요. 동경 길이입니다 이게. 자 그랬을 때 뭐 얘네가 다 구해보라는 거야. 사인 세타도 구해보고 코사인 세타도 구해보고 탄젠트 세타도 구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거는 동경 길이 5분의 무슨 좌표? Y좌표.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분의 무슨 좌표? X좌표 5분의 4. 안 어렵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또는 이거의 기울기.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직각고수 옛날 사인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옛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니네가 옛날에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봐봐. 이 사인 세타가 동경 길이 분의 무슨 좌표였어? Y좌표. y 좌표니까 요 길이 분의 그죠? 동경 길이 분의 y 좌표니까 약간 이 느낌 아니니? 그래서 약간 옛날 거랑 너무 이질감이 없게 만들긴 한 거야. 하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뭐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분의 이 길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경 길이 분의 y 좌표, 동경 길이 분의 x 좌표. 그 탄젠트는 요 동경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하나 또 해볼게요. 쉬운 걸로. 자, 사인 120도 한번 구해볼게. 사인 120도.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지. 그치? 중학생 마인드로 봤을 때는 아니 120도는 둔각인데 어떻게 삼각비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각비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자, 보세요. 사인 120도를 구하려면은요. 우선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리고 여기에 멈춰있던 점이 몇 도 회전을 할 겁니까? 120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멈추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저게 120도 회전이죠. 양의 방향. 그럼 동경을 만드세요. 얘가 지금 120도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랬을 때 요 동경, 요 반지름의 그죠? 동경 길이분의 좌표로 정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을 내리는 게 옛날 삼각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탁수관을 알잖아요. 네. 이게 120도면은 여기가 30도 아니겠니? 네. 여기 60도지 않겠니? 이렇게? 네. 여기서 비율이 이게 1대 루트 3대 2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비율만 줄게 그냥. 요거를 2K라 그러고 요 길이가 K가 되고 이게 루트 3K가 되지 않겠니?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말해야 돼 지금부터. 저 점의 좌표.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K 컴마.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지. 아 너는 좌표가 마이너스 K 컴마 루트 3K구나 라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인 120도를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동경 길이 얼마분의? 2K. 그렇지. 2K분의 Y 좌표. 루트 3. 그렇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야. 아 K는 지워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냥 우리는 요거 K 없어 그냥 비율만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고. 그다음 또 가볼게. 코사인 120도도 한번 해보자. 코사인 120도는 누구인데? 2K분의 누구? 그렇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가 음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 120도라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정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K분의 루트 3K가 되면서 약분하시면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안 어렵죠?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조금 잠깐 설명. 이제 부호입니다. 삼각함수의 부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서 외우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보세요. 자, 이 4개의 사분면이 있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막 뺑글뺑글 돌잖아요. 점이. 회전 양에 따라서 멈출 수 있거든요. 4개의 사분면 어딘가에. 만약에 얘가 세타가 이쪽에 멈출 수도 있고 모르지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뭐 이쪽에 뭐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생각해보자.
만약에 뱅글뱅글 돌다가 제 1사분면에서 멈춘 거야, 세타가. 그 원이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원은 항상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을 대화하는 거 아니겠니? 네. 이 점의 좌표는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컴마 플러스 아니겠니? 네. 반지름의 길이하고 당연히 플러스고. 네. 그러면 1사에서 멈췄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가 양수겠니? 다양. 그렇지. 여기서 올 이렇게 모두 양수다라고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제 2사분면에서 세타 저 점이 멈췄습니다. 여기 멈춘 거죠? 네. 거기 멈춰버리고 좌표 설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양수인가요? 사인은요? 양수죠.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요. 그죠? 코사인은요? 음수죠. r분의 이거니까요. 기울기는요? 음수죠. 누구만 양수입니까? 그렇죠. 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2사에 멈췄을 때는 사인만 양수예요. 내가 양수만 쓰고 있는 것. 그 다음 만약에 3, 4분면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네. 그럼 사인, 코사인 모두 음수 아닙니까? 네. 기울기만 양수. 양수죠. 오, 그래서 세타가 3, 4분면에 멈췄을 때는 탄젠트만 양수고, 자 4, 4에 멈췄습니다. 여기 멈춘 거죠. 이 점의 좌표는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누구만 양수죠? 코사인. 그렇죠.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반지름분의 x좌표 코사인, 반지름분의 y좌표 사인, 기울기 탄젠트, 기울기도 음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가 양수값을 갖는 애들만 적어드린 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거 있으니까 올사탕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니까 이것도 어려우니까 외우기가 또 얼싸 있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모두 다 스타 크래프트를 하자 뭐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게 거의 뭐 수학의 노예들 아니니? 저렇게 외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냥 이게 어떻게 납득이 안 되겠냐 이게. 그렇지? 당연히 이게 양수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또 이게 뭘 이렇게 외운다는 애들이지. 뭘 이렇게 외운다는 거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자, 7-4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n제곱근 루트 우리가 지수 배웠는데 n제곱 루트 a n승, 물론 이 n승이 이 안쪽이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a거든. 저 정이니까. 근데 만약에 n제곱근 루트 a의 n승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만약에 n이 짝수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 붙이고 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n이 저게 홀수의 모습일 때는 그냥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다르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고1 수학할 때 루트 안에 제곱 들어있으면 뭐라 그랬어 이거? 반드시 이거라 그랬지, 그치? 뭐 요거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에서 구하라는 게, 뭐 루트 안쪽에 사인 제곱 보이지? 바로 갈게 그냥. 루트 안에 사인 제곱 있으니까 뭐 붙이고 나와야 돼? 절대값 붙이라는 소리야. 절대값 사인 세타. 근데 그 두 번째 거는 세제곱근 루트 안에 세제곱수 들어있는 거지. 얘는 그냥 버리면 돼. 절대값 필요가 없어. 그냥 나오시면 되고, 맨 마지막 것도 짝수 제곱근이지. 그 절대값 붙여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붙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를 처리하라는 건데 지금 이 세타의 범위가 요 범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얘는 그러면 몇 사분면에 멈춰있는 동경이죠? 3, 4입니다. 3, 4. 자, 3, 4분면은 누가 양수입니까?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올사탄코 여기서 괜찮아요. 탄젠트만 양수라는 걸 알아. 나머지는 다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인 거예요. 음수. 얘 부호가 뭐라고요? 양수죠. 코사인은요? 음수죠. 음수. 큰일 났다. 그러면은 양 1인데 저건 부호가 뭘까? 잘 봐봐.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 있잖아. 근데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한번 그려봤어. 그리고 여기에 멈췄어. 그럼 이제 얘가 세타라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요점의 좌표를 A, B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야? 1분의 A지. 그치? 1분의 A지. 근데 코사인 세타가 이제 A라는 거네. A. 근데 이 A라는 게 정체가 뭐냐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의 무슨 좌표야? X좌표. 그렇지, X좌표지. 그러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너네가 잘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가 제일 커지면 얼마까지 커질 수 있겠니? 그렇지, 1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여기 걸렸을 때가 코사인 세타가 1인 거지. 그리고 제일 작아지면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겠니? 마이너스. 그렇지,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지, 쟤는. 그치, 코사인 세타는 절대 1을 넘어설 수 없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 없다 이거지. 근데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여기 더하기 1 보이니 이거? 네. 1을 더해주면은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자 1을 더했습니다. 얼마 이상이고 0 이상. 얼마 이하이다. 2. 이런 범위를 갖게 되니까요. 아. 네, 기본적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는 건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굴 또 더했으니까. 플러스. 그렇지. 전체적인 부호는 플러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런 거죠. 플러스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계산 결과는 저 앞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셔야 됩니다. 음수니까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가만히 냅두세요. 지금 두 번째 사인이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버리면 되거든 저거.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스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래요래 사라지고 이래이래 지워지면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1번 답은 마1 마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연습 차원으로. 자, 보세요. 잠깐 요거 연습하시다 드릴 겁니다. 사인 6분의 13파이 계산해보랍니다. 얘들아, 그 한 바퀴가 몇 파이야? 2파이지? 한 바퀴가 뱅글 2파이. 반 바퀴가 파이. 파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시초선에 걸려있던 원이 점이 그죠? 원을 뱅글뱅글 도는 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스타트한 애가 이만큼 회전했다는 뜻이야. 회전해서 어딘가 멈춘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점을 가지고 좌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6분의 13파이라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게 2파이 더하기 6분의 뭐야? 1. 그렇지 이거잖아. 너희가 이제 내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있잖아. 2파이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차피 다시 일로 오는 건데 뭐. 네. 그다음 얼마만 더 가면 된다. 30분. 30도, 그치?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가 한 요 정도에 멈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멈추는 게 6분의 13파이 동격이라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좌표만 잘 설명하면 돼. 반지름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요. 편한 대로 그냥 1로 잡으셔도 되고, 반지름 뭐 2로 볼까? 2가 좀 깔끔한, 아니 뭐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1로 하겠습니다. 1. 1로 하면은 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30도라는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1이라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게 1대 루트 3대 2인 거 아니야? 그럼 반지름 깔끔하게 얼마로 잡을까? 2가 낫지, 그치? 분수 싫어하니까. 2로 잡아주면은 이게 요 길이가 2가 되면서 1대 루트 3대 2죠.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루트 3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루트 3. 그렇지, 루트 3 컴마 1이 만들어집니다. 자, 말하세요. 사인 6분의 13파이의 답은?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땅 하신다는 겁니다. 정의예요, 정의.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코사인. 6분의 29파이. 뺑글뺑글 난리 났지, 뭐. 이것도 처리해야지, 그치? 이따가 배우는 게 처리하는 방법이야. 6분의 29파이는 어떻게 해야 돼? 4파이 먼저 갈까? 4파이 갔다가
6분의 5파이만 더 가면 되니? 네. 저 4파이 어떻게 할래? 네. 그래 처리해. 어차피 얘는 다시 시초선에 갖다 놓는 회전수거든. 결과적으로 그 점이 어디 멈추냐가 중요한 거지, 그지? 네. 회전을 그려주시고 4파이 뱅글 얼마 더 가면 돼? 150도. 150도 6분의 5파이 한 이 정도까지 가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뱅글 돌아서 요렇게 멈췄구나 동경이. 그러면 얘가 150도니까 여기는 60분법으로 몇 도겠니? 30도. 30도 끝났지. 발 내려서 좌표 처리하자. 반지름을 2라 놓는 게 이뻐 보이더라. 네. 요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루트 루트 3이더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설명해야 한다. 마이너스 루트 3, 1이더라. 자, 말하세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매우 쉽죠? 매우 쉬운데 이걸 그렇게 못해요.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25파입니다. 한번 공부해서 세훈이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공부할 때 어땠어? 성악함수? 괜찮았어 옛날에? 뒷부분은 좀 어려워. 뒷부분? 그럼 지금 하는 개념은 어때? 괜찮아? 옛날에 배웠던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말 씹어 드셔야 돼. 그래야 후반부에 가서 안 밀려. 각을 회전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돌리는 거지 진짜로. 근데 그거 각이라는 거를 아주 옛날처럼 삼각형의 그런 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대화가 안 돼. 돌려라. 회전운동 돌려라. 나중에 이제 쌤만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뭐야 어디였어? 주웠네. 여기다 탄젠트 초반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 하나 푼 다음에 또 다음 8단어 나가기 전에 잠깐 불안차 마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이 마이너스 이거 보이나요? 네. 이것도 회전수 고려하셔야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6파이. 6파이가 화끈하게. 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 마이너스 6파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려워지 회전수인데. 그럼 얘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각이구나. 반대방의 회전이구나. 이러면서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 원하는 반지름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6파이는 하나, 둘, 셋, 뿅 이거잖아요. 다시 딱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가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동경이구나. 그러면 얘가 사실은 45도구나. 그러면 반지름 이쁘게 루트 2라고 할까? 그지? 깔끔하지? 여기서 이제 발레리 딱 하신 다음에 1 루트 2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요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1, 1 컴마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이거에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식이 5파이잖아. 그랬을 때 이제 얘가 한 바퀴 뺑글 돈답니다. 뺑글 돌면 얘가 요렇게 돌지 않겠니?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이렇게 뺑글뺑글 돌릴 수 있어요. 뺑글 돌렸을 때 저 실 끝이 움직이는 자축이기 때문에 요거 둘레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 둘레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좀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이게 막 애매하게 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림 보지 마시고 원이 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 구가 이렇게 있는데 저 실을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죠? 보기 좋죠 이게. 그 다음에 요 길이를 5파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5파이.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이 구의 중심이 여기 있었겠죠? 항상 중심 싸움이라서 구나 원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반지름 얼마? 30. 30. 이렇게 연결해도 얼마? 30. 30. 이 각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부채꼴이 만들어졌습니다. 6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중심각은 원래 이거입니다. 30분의 몇 파이? 5파이. 이게 6분의 파이였던 거죠. 60분법으로 환산하면 30도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네가 아마 요렇게 뺑글 이렇게 돌렸을 때 요거의 둘레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네. 중심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얘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원의 반지름 아니에요? 네. 맞죠? 근데 여기가 30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다. 여기가 60도, 30도가 된 거죠.
그쵸? 네. 19. 그럼 여기가 야 여기 몇 겠니? 15. 15가 되겠다. 그럼 이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30. 38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8 이런 식으로. 둘레의 길이. 요게 이제 연습 문제 7-3번. 되게 쉽죠?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좀 애들을 괴롭히는 문제예요. 이게 뭐 이거는 이제 굳이 이름을 적어주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삼각급수라고 그래요. 삼각급수. 그러니까 급수라는 거는 되게 많은 것을 더할 때 쓰는 표현인데 삼각함수들을 엄청 더하고 있죠 지금. 자 이제 잘 보세요. 그 이 삼각함수들을 엄청 여러 개 더한 값을 구하라 그러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냐면 웬만하면 좀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라. 최대한 이용하려 노력하라.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이 정도지만 대칭성을 이용해라. 좀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볼까? 정말 받아들여 전달을 볼게.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랑 같을까? 아니면 부호가 반대일까? 부호가 반대. 왜?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원을 그렸을 때 세타 동경이 이거라면, 그렇죠? 이거라면 마세타가 이쪽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정의상 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이 점의 무슨 좌표가 사인입니까? Y좌표. 그렇죠. 근데 얘랑 얘랑은 서로 무슨 주 대칭이고 X축. X주 대칭이니까 그대로 떨어뜨렸을 때 Y좌표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사인 성질입니다. 이거를 외우는 게 더 웃긴다니까. 사인은 왜 마이너스? 아, 사인은 튀어나오네. 마이너스 뽑을 수 있대. 이런 성질이래. 이제 말해봐. 이게 다음 시간, 이따 다음 타임 얘기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어떤 거 같아? 이거 합체 사이. 그럼 이게 똑같이 어떻게 달라, 그지? 왜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은 걔한테 한마디 해주면 되지. 야, 그거 어떻게 그걸 설명해? 아, 정의잖아. 이 점이랑, 그러니까 동경 길이분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는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거다. 이유가 없다. 그냥 같은 거다. 말해봐.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어떠냐? 둘이 같냐? 부호가 반대냐? 아예. 부호가 반대지.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의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없애도 된다는 거고요.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뽑을 수 있다요. 이거 그래서 뭐 우함수, 기함수,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 그래프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라 그래서 우리가 구단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뭐 심장 박동처럼 그래프가 나오죠. 아빠 자동차에다가 뭐 자동차 바퀴 여기다가 형광색으로 노란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찍어놔. 멀리서도 보이게. 그러니까 아빠가 새벽에 술 마시러 놀러 가나 안 가나 보는 거지. 근데 갑자기 아빠 차가 시동 문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막 이 차가 가는 거지. 이 노란 점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네. 그거랑 이렇게 보이지? 이제 앞으로 차가 가니까. 이게 사인 X 그래프야. 이게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뱅글뱅글 도는 거를 쫙 펼치면 돼. 앞으로 가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사인 X 그래프랑 코사인 X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이게 딱 나오니까 아주 흡족하죠, 쌤 생각에는. 근데 이게 부호가 반대다, 똑같다, 반대다. 설명 없이 그냥 정의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잘 봐봐. 자, 사인 30도랑 사인 210도는 어떨 것 같아? 둘이 똑같나? 뭐가 반대인가? 코사인 210도요? 네. 자, 빨리 그 원을 만들어서 돌려.
그렇지. 부호가 반대지. 그럼 더하면 얼마? 이거 설명 왔었다 이거야. 이것도 설명 왔었다 이거야. 당연한 거라서. 근데 이거를 막 공식 막 아까 90배 저거 이거 이렇게 외우거든. 그러지 말고 선생님, 이건 더하면 0이죠. 왜냐면은요 30도가 여기 있으면은요 몇 도 더 갔어요. 180. 이 30도와 210도의 관계는 뭡니까?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은 둘 다 부호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30도랑 코사인 210도는 부호가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그러면 사인 30도랑 사인 210도의 합은요 0이죠. 그죠? 이유가 없죠. 왜? 원점 대칭에 놓여져 있는 두 점은 XY 좌표 부호가 다 반대다. 다 반대니까 사인을 더해도 빵이고 코사인 더해도 빵이다. 이렇게 더하면 사라지는 것들을 잡아서 싸그리 더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알겠지?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납득이 됐을 거라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 애들을 좀 괴롭혀요. 이쪽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 몇 등분 했대요? 기본 정석은 한 10등분 하거든요. 실력은 100등분을 하는구나. 살벌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점을 P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P1이 아니구나. P1 1,0 여기가 P1 1,0 그러니까 반지를 얼마짜리로 보라는 소리야? 1로 보라는 소리야. 여기가 P2 여기 P3 그러니까 내가 100등분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를 해줘. 그래서 이제 막 똑같은 각을 이루면서 점이 막 찍혀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세타인가 봐. 세타. 그죠? P1, 5, P2 이 각을 세타. 그러니까 세타 동경. 여기 몇 세타 동경? 이런 식으로 계속 세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코사인 1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빠빠빠빠 다 더해라. 99세타까지. 와. 장난 아니군. 98세타 더하기 코사인 99세타까지를 모조리 더하면 얼마가 돼? 이제 이런 질문인 거야. 잘 생각해봐. 요 세타가요, 사실은 2파이를 100등분을 한 거야. 그래서 2파이를 100으로 나눈 거 아니었겠니? 이건 50분의 파인 거야. 50분의 파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도 점이 찍혀 있을 텐데 이 친구랑 대칭적인 모습을 이루는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볼까? 요 동경. 그러니까 요 점이랑 딱 Y축 대칭에 놓여져 있는 점이 하나 있었겠지. 네. 그치? 그럼 여기는 몇 세타였을까? 마이너스 49세타였겠지. 여기가. 이해가 됩니까? 얘가 50세타 아니었을까요? 그게 파인데요, 파이. 여기다 50배 하면 파이. 그럼 질문입니다. 이 윗동네 다 처리할게요.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49세타의 합은 0인 거지. 그치? 이유가 없잖아. 이 점이랑 이 점은 서로 무슨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어떠니까? 반대니까 더하면 빵. 그러면은 1, 49, 2, 48, 그러니까 요거 2, 40, 요 세타. 세타 49세타, 2세타, 48세타 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다 사라집니다. 그죠? 다 사라지죠. 그러면 뭐 이렇게 오다가 얘까지 사라지고 중간에 여기 점이 하나 걸려있지 않겠니? 20. 그치? 여긴 25세타겠지. 그럼 말해봐. 코사인 25세타는 그냥 0이지. 왜냐면은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러면은 1세타부터 49세타까지 몽땅 사라지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한 개는 팀이 아직 없다. 팀이었고. 그 다음에 야 또 여기서 몇 세타 보이겠어? 51세타는 누구랑 팀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랑 팀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치? 야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것도 다 어떻게 되니 이거? 다 사라지고 심지어 여기 걸려있는 점 75세타 그것도 사라지지. 네. 그치? 그러면 다 사라지고
남는 게 하나 누구야? 10세타. 그렇지. 얘 하나가 남아있지. 걔 팀이 없었거든. 네. 그렇잖아. 근데 50세타가 이전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럼 질문입니다. 코사인 50세타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좋아요. 이렇게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다 사라지고 이게 만약에 99세타가 아니라 100세타까지 더했으면 얼마였을까요? 0. 그럼 0이죠. 왜냐하면 코사인 100세타가 이쪽 동경이었을 텐데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1분의 1이니까 1이거든요. 근데 하나 빼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할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이겠죠. 자, 이거 대칭성 이용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저걸 안 쓰면 이쪽이 좀 복잡해집니다. 공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점 찍어놓고 사라지는 페어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 없애려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코사인 없애려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탄젠트는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코사인 탄젠트 빵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